네. 자,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이 파란 불빛이 오히려 개인들은 믿고 매수하는 자리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 하루 사이 개인의 매수액이요, 8조를 넘어갔다라는 점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지금 예상 지수는 4%대 가까운 낙폭 나타내면서요, 하루 사이에 200포인트 내려옵니다. 5,163선 나타나고요. 코스닥은 1,1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장중 저점 구간 지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폭이 확대됐고, 이 속에서 개인의 매수는 더 확대가 됐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 심해졌다라는 점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총 상단주를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파란 불빛이 더 우세하다라는 점입니다. 코스피 상단에서 삼성전자 6% 가까운,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21선이라든지 추세를 완전히 깨트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잘 잡나 싶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인덱싱적으로 지수가 내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총 상단주 모두 함께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차익이라든지 비차익까지 다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종목이 무엇인가가 오히려 더 포인트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매수가 모였었던 쪽은 확실히 포인팅 됐던 쪽은 소비단이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인 개별 종목들이 많았었던 가운데 오늘 그래도 호텔이라든지 여행 그리고 카지노단에 있어서는 상방이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8%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13년간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개별적인 모멘텀과 함께 지금 개별 이슈와 10만 원 선 현재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 호텔신라가 장중에 계속해서 움직임을 윗방향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 거래량과 모였을 때 양봉,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들었던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GSP&L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증권가에서 엄청난 컨빅션 매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일봉상 오름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또 이런 소비재단뿐만이 아니라 내렸었던 종목 가운데서 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 좀 심리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뭘 봐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반도체가 빠질 때 그렇다면 살아나는 섹터가 그동안은 2차 전지나 다른 섹터군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빠졌을 때 다른 대형주가 같이 빠지고 오늘 올랐었던 것은 소비재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할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는 보고 계시다시피 16만 원이 결국엔 이탈된 자리에서 종가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좀 덜어냈었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 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선물이 플러스권에서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오늘 개인의 매수가 과연 내일장에 있어서 승리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잘 유지를 시켰죠. 그중에 한 종목이 하나솔루션이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보합권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오늘 과연 이것을 유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요. 오전 한때 시가를 높여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전락이 됐었죠. 네, 컴콜 이후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게 될까 뉴스 좀 더 팔로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은 사실 예상보다 더 안 좋았지만 그거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모멘텀에 좀 더 기인하겠다라는 반응입니다. 다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의 반등과 함께 역시 더 큰 기계로 두 자릿수대에서 지금 종가를 형성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단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단이 되게 좋네요. 에너지 중심으로 이번 연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구간 지금 잘 포인트를 잡아야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리면서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우중충한
한데요. 네. 그 속에서 살아난 구멍이 있다면 아까 전에도 저희가 한번 시세를 봤거든요. 소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비주 내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는 쪽도 있는데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일단 소비주 중에서 뭐 유통주가 좀 괜찮다. 유통업종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통업종 중에서도 일단 그 소비가 좀 살아있고 구매력이 좀 살아있는 업종은 뭐 아무래도 백화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백화점이 그 내수보다는 이제 인바운드, 외국인 중심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뭐 올해 그 작년에는 2천만 명이 좀 안 됐었는데 올해 2,200만 명을 좀 보고 있는데요. 2,200만 명 외국인이 백화점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렇게 보면 이 외국인의 어떤 그 국내 체류가 좀 바뀌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예전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면세점에서 그 구매하던 그 물량들이 백화점으로 좀 이동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그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화점주로서의 움직임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네요.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2월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종잡을 수가 없는 시장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크게 또 밀립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AI와 관련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IT 투톱도 좀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이저 주체들이 크게 수급을 덜어냈다라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우선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란히 3%가 넘게 밀렸죠. 코스피 지수가 5,163선까지, 코스닥도 1,108선까지 밀렸습니다. 환율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19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70원까지 위협적인 자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들만이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는데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5조 원 가까이 던졌고요. 기관도 2조 원이 넘는 물량들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규장 거래 규모인데요. 6조 원이 넘는, 8조 원이 넘는 물량들을 사기도 했었고요. 넥스트레이드와 합쳐본다면 그 규모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8천억 원 가까이 던졌고요. 개인들만이 8,900억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섹터를 볼 텐데요. 매일매일 어떤 날은 파란불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또 빨간불이 가득하고 오늘은 이렇게 파랗게 질려있는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 가까이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6% 이상 빠졌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도 함께 밀렸는데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까지 크게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전기도 최근에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은 5% 가까이 조정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도 이슈가 많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3% 넘게 밀렸고요. 오늘 알테오젠과 삼성 에피스 홀딩스, ABL 바이오까지 모두 다 3에서 4% 내외로 쉬어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1%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라일릴리 등 여러 가지 또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작용했습니다. 한편 삼천당 제약이 오늘 8% 넘게 밀렸고요. 파마 리서치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컨센서스 하회했다라는 그 실망감 속에서 오늘 크게 흔들렸습니다. 23% 넘게 급락하면서 나머지 K뷰티, 클래시스까지 함께 좀 끌고 내려왔습니다. 조선과 해운, 우주항공, 방산 쪽도 모두 다 함께 쉬어갔는데요. 자동차 안에서는 한온시스템 빨간불 눈에 띄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까지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에코프로가 조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했지만 4%가 넘게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소비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절 특수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카지노, 화장품 그리고 오늘은 대형 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이마트 같은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항공과 여행주 안에서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6만 원 선 좀 깨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크게 시세를 냈던 한화솔루션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7%가 넘게 올라갔고 현대약품 두 자릿수 급등세, 신성 ENG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시면 IT토톡과 함께 한화솔루션, 현대차까지 체크되고요. 카카오뱅크, APR 같이 호실적 주들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SY스틸텍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SG 같은 종목들도 체크되고요. i로보틱스 오늘 27%대 급등, Q캐피탈 거의 준상한가 마감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파도가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24%대 급등이고요. 대동기어, 재룡전기 등등 최근에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신규로 순위권에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목요일이라서 위클리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거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수급 주체별로 그냥 원웨이 장이었습니다. 사는 주체는 계속 사고 파는 주체는 계속 팔면서요. 지수는 결국에는 하방이었다가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내일장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실까요? 이누 대표님의 관심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히려 더 쉬울까요? 뭘 사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실지 오히려 증권주에 대한 투자 열풍은 계속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선택지는 증권주인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늦게 오게 된 것도 사실 1시간도 넘게 더 일찍 나왔는데 보통 이 시간이면 여기 와갖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남을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시장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저께 어제 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작된 이제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친 그게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공포감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섹터 내에 주도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뭐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1시간 전에 나올 때보다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5조 그리고 개인이 지금 6조 7천억을 매수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따라간다고 보기보다는 눈높이를 좀 더 낮춰서 이런 상황에서 돈 버는 업종 어딜까 요걸 좀 생각해 보면서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그냥 그거만 좀 따라가 보자 한다 그러면 실패는 좀 적어질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그렇다면 증권주 내에서도 최근 모멘텀이 다량으로 붙은 쪽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디에 관심 가질까요? 관심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이고요. 키움증권입니다. 역시 리테일 강자죠. 예, 그렇죠.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미래에셋하고 키움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조금 줄었죠. 110조가 넘었던 예탁금이 지금 뭐 줄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리테일 부분에서 브로커지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탁금도 많이 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도 계속 개인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유유자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적금이 많이 오고 있고요. 제가 뭐 오늘도 상담을 미루고 이제 여기 방송국에 오게 됐고 지난주에도 이제 대형 로펌들에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그 돈들이 이제 증시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이었냐면 보통 DB나 DC로 많이 묶여있던 돈들 방치되고 있던 돈들인데 뭐 10년 동안 수익률이 10.3% 나고 있던 돈들입니다.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1%도 안 나고 있던 돈들인데 그런 돈들이 이제 증시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거래대금이 이제 일평균이 코스피가 뭐 60조, 뭐 코스닥은 40조 된다, 20조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이제 60조 정도씩 거래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리테일의 강력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던 회사들은 수익을 좀 볼 수가
꽤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예. 기존의 리테일 부문 브로커지만 뭐 잘한다 이렇게 됐었다가 최근에 이 잔고가 개인 잔고가 늘어나면서 WM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자산관리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상품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장기로 봤을 때 계속 수익이 좋아진다. 상품 판매에서 수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정부가 계속 그 정책적인 얘기 그 상법이나 자본시장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밸류업이나 배당 관련된 얘기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다른 자산에서 증시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자산을 이동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리테일 부분에서의 그 계좌가 많은 키움증권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대형 증권사는 뭐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PF에 묶인 돈이 좀 있어서 그게 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PF에 묶인 돈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지금 증시에 어떤 거래 대금이 많은 상태라면 중소형 증권사 그리고 리테일 부분에서의 브로커지가 활발한 그런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안전하게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키움증권 최근에 오름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어디까지 노려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뭐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은 그런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꺾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모습, 뭐 지금 그래프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 눈높이를 좀 낮춰서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만 원 봐서 한 10% 안팎에서 성장한 그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고 이 구간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목표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언급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증권주의 랠리가 이어지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속속들이 실적 발표 나오고 있네요. 잘 챙겨가시면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내일장 전략도 챙겨가 보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